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다니는 의과대학생 A는 의대 도서관 앞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여학생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의과대학생은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후 아동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과대학생 A는 징역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다시 수능을 봐서 수도권의 다른 의과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가 의사가 되는 것을 허락해야 할까요? 의과대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성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의과대 학생이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의과대 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병의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였습니다. 의과대학 남학생 3명이 MT에서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해서 퇴학당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의과대학생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발생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범죄자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성범죄를 일으킨 의과대학생은 퇴학되거나 졸업하더라도 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의과대학생이나 의사의 성범죄에 더욱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 입학하거나 입학하더라도 의사가 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첫째, 의사는 의학 지식이나 의료기술과 함께 환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하는 생명윤리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성범죄자들에게는 이러한 생명윤리의식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환자는 물론 동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흐름으로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막거나 입학하더라도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진단과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환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듣거나 환자의 비밀스러운 부위를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문진과 접촉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사는 환자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감한 의료정보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첫째, 의과대학생도 한 개인으로 성범죄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았다면 이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의사라는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과대학생으로서 저지른 개인적인 성범죄와 의사로서 근무하는 중에 저지른 성범죄는 다르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의사라는 직업을 악용하였기 때문에 매우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의사라는 직업을 악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과 유사한 처벌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판독하는 영상의학과나 혈액검사를 관리하는 임상병리과, 환자로부터 떼어낸 조직을 분석하는 병리과는 물론 기초과학과 같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여러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성범죄의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범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실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의사와 의과대학생이 다릅니다. 의사의 경우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5년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고 최대 10년까지 학교나 병의원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벌금 이하의 선고만 받은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일정 정도의 자격 정지 처분만 받으면 다시 진료를 할 수 있지만 최대 10년까지 학교나 병의원에서 의사로서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는 상당 기간 동안 진료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과대학생은 어떨까요? 현재까지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성적만을 반영하는 입학 전형에서 이전의 성범죄 과거력이나 다른 범죄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이력이 입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기간은 의과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졸업하여 인턴이나 전공의 등 의사로서 병원에 취업할 때에는 취업 제한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최근 많은 병원들이 인턴이나 전공의를 모집할 때 이전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아니면 직접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과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나 의과대학생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